한반도에 그 일제 전쟁 유적이 8,700개가 최소한 남아 있다. 이런 자료를 통해서 어떻게 일본에게 우리의 강제동원의 피해에 대한 증거로서 제시할 것인가? 이번 역은 부평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부평. The doors are on your right. 닫힌 철문을 열고 들어가면 시간이 멈춘 듯한 공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군 무기를 만들었던 곳, 인천 육군 조병창입니다. 매달 소총 2만 정, 총검 2만 개 생산을 목표로 한 대규모 무기 공장. 일제강점기 때 많은 일반 농민들, 서민들의 어떤 녹그릇이라든가 여러 농기구들 또는 이런 숟가락까지 다 뺏었다고 하잖아요. 실제 그런 공출된 것들이 다 부평에 모이는 거죠. 해방 뒤엔 이곳에 미군 부대가 주둔하면서 개발을 피해 옛 건물 형태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일본군은 왜 무기 공장을 인천 부평에 만들었을까? 중일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내륙에서 전쟁을 하기 때문에 저 무기를 일본에서 가지고 와서 보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에서 하면 인천에 바로 인천항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여기 철도가 있으니까 바로 이것을 해서 수송을 해서 이제 중국으로 가져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 만들었어요. 일본군의 극비 문서입니다. 폐색이 짙어지자 일본은 미군의 공습에 대비해 무기공장 조병창을 지하로 옮기려는 계획을 세우고 실행합니다. 지하 공장을 어디에 어떻게 구축할지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경사가 좀 심해서 조심히 올라오셔야 돼요. 네. 지금 여기 있는 산 이 주변이 그 당시에 일제가 총을 만드는 공장으로 계획된 곳이거든요. 아, 여기 네. 지역에 소총구역이라고 되어 있는 곳이 이 지점이에요? 네네. 부평 한봉산 일대엔 조병창을 옮기기 위해 파놓은 지하호가 지금까지 27곳이나 발견됐습니다. 여기 이제 조선인들이 다 강제로 끌려와서 일본인들이 전쟁을 하기 위한 지하 공장을 만든 거죠. 학교에서 공부를 해야 될 친구들인데 12시간씩 이제 이런 굴 파는 작업에 이제 도움이 된 건데 이런 이제 구멍을 팠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란 정을 가지고 이제 대고 뒤에서 망치를 두드리면 이제 이렇게 구멍이 파지는 거고요. 그래서 구멍이 판 다음에 저는 돌가루를 이제 빼내고 학생들이 이제 2인 1조가 돼서 돌을 나르는 작업을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한 거고요. 여기는 45년 8월 15일로 시간이 멈춘 장소가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저희 조병창에서 무기를 만들었던 99세 생존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야, 옷이야, 설 없는데 뭘 아, 부평까지 못 타고 가셨을까요? 기차? 그때는 기차를 먹는 거였지. 그때도 네. 다들 배고파서 못 견뎠어. 이거 훈련 받으면서도
내일 배고파가지고 몰래 가서 이제 뭐 사 먹으면 거기 이제 밥 파는 데가 있었어. 그런데 그걸 몰래 가서 사 먹고서는 이제 배탈 나가가지고 막 지금 누구 지금 참 잘생기셨어요. 총 방아쇠 그거 깎았어요. 깎는 일은 어떻게? 주물공장에서 이제 그게 오면은 그 형치만 오거든요. 네. 연마기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깎고 그래서 그걸 잘 맞춰서 깎고 잘 깎아서 차를 내가지고서 17살에 강제 동원돼 일본군 감시 속에 3년간 무기를 만들다 위험을 무릅쓰고 탈출해 해방을 맞았습니다. 무작정 탈출한 거예요. 말하자면 탈출. 도망이나 한 가 도망이지 뭐. 그때 가면 뭐 진역 살고 저 그러는 게 아니라 가면 뭐 죽게 맞는데 했더니 약 80년 전 일이지만 공포스러웠던 일본인 소장의 모습은 또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긴서 서주라고 했는데 먼지 저기 나타나면 격리했어. 그 사람이 쳐다보거나 말거나. 그리고 그때는 백마를 타고 다닐 때도 있어. 백마. 근데 지금 독도를 지금 자꾸 일본 사람들이 저희 땅이었다고 고집하는데 그런 건 이제 왜 그러는지 몰라서 서로 어떻게든지 해서 그렇게 안 해야 되는데. 일제강점기와 해방, 6.25 전쟁, 미군 기지를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80여 년 근현대사를 고스란히 품은 곳. 그러나 조병창 건물 일부는 곧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과정에서 철거 논란에 휩싸였기 때문입니다. 건물도 오래돼서 낡고 이거를 굳이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남길 필요가 있겠느냐. 하루라도 빨리 오염을 완전하게 정화하고 주민에게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돌려주라 이겁니다. 철거를 하지 않고 정화할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거를 반대했고요. 또 하나는 이거를 건물 있는 그대로 살려서 아이들의 교육 현장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범한 수족관처럼 보이지만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독특한 내부 구조가 드러납니다.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바둑판 모양으로 이게 얼기설기 얽혀 있어요. 그리고 확장된 공간별로 또 이렇게 연결하는 이런 통로 같은 형태가 되어 있고요. 일본 군사시설의 특징인 둥근 아치형 터널. 바닥 양옆으로 배수시설까지 갖췄습니다. 일제 말기에 일본군이 구축했던 그런 지하시설과 굉장히 흡사해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 아래 배수로 같은 것들도 당시에도 이런 콘크리트 구조물 같은 경우에 배수시설을 위해서 만든 그런 사례를 많이 찾아볼 수 있거든요. 더 올라오실 수 있어요? 네. 보시면 안쪽 보이시죠? 돌. 예. 요 시설물, 요 자연동굴처럼 보이는 요 안반 구조물로 봤을 때는 더 안쪽으로 더 파서 더 큰 시설을 만들 가능성도 있었지 않겠는가. 일본이 패망 직전 결사항전을 다짐하며 군 사령부를 옮기려고 대규모 지하시설을 만든 곳. 대전이었습니다. 당시 총독부 관리의 기록을 보면 미군이 상륙해 남조선이 전장이 될 때 군 사령부는 대전으로 이전하는데 그때 쓰기 위해 대전 공원 중에 대규모 방공호를 팠다라고 돼 있습니다. 대전이란 기록만 있을 뿐 구체적인 장소는 밝혀지지 않았는데
최근 학계에선 보문산에 있는 이 수족관 일대를 유력한 장소로 보고 있습니다. 이곳의 전체적인 그 모습이 일본 나가노현에 있는 마스시로 지하 대본영이라고 하는 그 본토 결전 마지막에 최후 결전 시설로 만든 그런 공간이 있었는데요. 그곳에 축소판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어가지고 마스시로 대본영은 미국의 본토 상륙이 임박하자 일본이 왕실과 정부기관 등을 옮기기 위해 조선인 약 7,000명을 강제 동원해 극비리에 만든 지하시설. 지하사령부 장소로 추정되는 대전의 수족관과 유사한 바둑판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도 있지만 보문산 일대에는 여러 개의 동굴도 속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혹시 언제 이걸 만들어졌다고 들은 적 있어요? 그거는 언제 만들어졌다고는 일제 시대하고 전쟁이 있어요. 그 전에 한 것 같아. 일제 전쟁 전에 그 얘기만 들었어. 뭐야 노끄러 노수적 하여튼 싹 다 가져갔어. 내가 어렸을 때 기억해도 다 가져가고 나무 수저를 갖다 주더라고. 대신 그 나무 수저를 밥 먹은 기억이. 그거 왜 가져간다고 얘기해 줬어요? 뭐 전쟁하는데 못 쓴다고 그냥 어렸을 때 들은 얘긴데 그렇게 들었어. 거기를 사령부로 두고 이 신상동 일대의 이런 산 등성이에 이런 굴들을 많이 파서 이곳을 이제 관련된 군수품 창고나 또는 생필품 창고로 활용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보존부터 시작해서 안전, 그다음에 활용, 그리고 더 나은 이제 역사 교육이랄까 미래 가치 이런 것들을 같이 생각해서 앞으로는 이제 바라볼 필요가 있어 보여요.